1200세대 가구 모집에 겨우 38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된 이곳은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단지입니다. 한때 미래도시의 상징으로 불리던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역대급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경기도엔 1400만 명,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1만 세대, 심지어 입주까지 끝났지만 비어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220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까지 끝났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물량은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직결되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최근 분양된 양주시 지웰 엘리움은 1319세대 중 156명만 접수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발표 기준 경기도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도시 7곳을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는 위험 신호인지, 어디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도시 7위는 안성시입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평택과 용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수도권 외곽 확장선에 속하며 주변의 산업단지 및 물류센터와의 접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평택 부발선 철도 신설 계획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서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 판교 방향 광역버스와 시내순환버스 노선이 새로 확대되면서 교통망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산업부지 개발 등의 이슈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농축산업 중심의 도시였죠. 인구는 약 19만 명 수준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는 아닙니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지구 중심의 공급이 이어졌지만 실수요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 공실과 미분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소현동에 위치한 당황 경남 아너스빌 하이스트입니다. 2027년 3월 준공 예정에 총 976세대의 대단지로 공급되었지만 1순위 청약 접수 당시 지원자는 37명에 불과해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5,460만 원이며 청약 경쟁률은 0.041로 이는 사실상 청약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미달 상태였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빠르게 앞섰고 같은 시기 당황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면서 청약 수요가 분산되었고 배후 산업 수요도 평택이나 용인에 비해 약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직주 근접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굳이 안성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총 368세대의 미분양이 남아있으며 이 중 일부는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도시 6위는 여주시입니다.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여주시는 인구 약 11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로 전통적으로는 농촌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며 외형적 확장은 있었지만 내부 수요 기반은 아직 충분히 탄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여주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378세대로 집계되며 지난달보다 약 70세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공급이 일부 소진되었거나 분양 자체가 일시적으로 축소된 결과로 보입니다. 수치만 보면 개선된 것 같지만 구조적 회복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미분양 단지는 여주역 인근 홍문동에 조성된 여주역 로제비앙 더 센텀입니다. 총 744세대 규모로 공급되었지만 절반 이상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4억 후반에서 약 5억 2천만 원대로 책정되었고 청약 경쟁률 역시 0.031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는 여주 시내의 1에서 3년차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1억 원 이상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교통 인프라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는 실현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GTX-D 신설 노선의 여주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2026년 수립 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경우 1단계 개통 목표 시점은 203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주, 원주 복선전철 공사 및 강천역 신설 추진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대부분 사전 타당성 조사와
지자체의 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대감 수준의 교통호재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선 더 정확합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비해 이동 편의성이나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평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주시는 공급 확대는 있었지만 수요 확장력은 제한적인 전형적인 미스매치 지역으로 향후에는 입지, 가격, 교통망 변화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됩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도시 5위는 용인시입니다.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인 용인시는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이 꾸준히 확장되며 주거지로 각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빠른 공급 증가에 비해 수요 흡수력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미분양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452세대로 전월보다 7세대 줄었지만 해소 흐름으로 보기엔 다소 미흡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높은 분양가와 한꺼번에 몰린 신규 공급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일부 단지는 청약 미달이나 준공 후 미분양 상태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입지나 생활 환경은 좋지만 시장 흐름과 분양가 전략이 맞지 않으면 미분양 리스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도시 4위는 김포시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수도권 대체주거지로 각광받는 김포시는 최근 주거 수요 증가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분양 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김포시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648세대로 집계되며 지난달 대비 156세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공급 증가 외에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김포시는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 수요가 많고 특히 한강 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 주거지로 부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에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 타이밍이 몰리는 바람에 수요자들의 발길이 더디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면에서는 많은 기대가 보입니다. 예컨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연장,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이 거론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아직 실제 노선이 운영 중이거나 역세권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므로 당장 수요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입지 미래가치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최근 공급 증가와 실수요 확보력 간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위를 차지한 김포시였습니다. 3위부터는 미분양이 2배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도시 3위는 양주시입니다. 경기도 북부의 대표적 개발지인 양주시는 옥정 회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빠르게 확장되며 높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양주시의 적정 수요는 1,470가구인데 지난해 이미 4배 이상 많은 7,146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도 2,055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빠르게 추월하면서 현재는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분양 물량이 누적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양주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1,499세대로 집계되며 전월보다 143세대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GTX-C 노선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꼽히며 교통환경 개선과 수도권 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아직은 착공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노선 개통까지는 최소 수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 실수요로 이어지기엔 다소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발 기대감과 교통호재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 분양가 부담, 수요 분산이라는 3중고가 동시에 나타나며 양주시는 당분간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도시 2위는 이천시입니다. 이천은 SK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 중심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직원들의 연봉 수준도 높고 산업적으로는 확실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반도체와 역세권을 합친 반세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미분양 세대 수가 무려 1,667세대로 집계되며 한 달 전보다도 477세대나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분양가입니다.
새로 나온 아파트들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6억 후반에서 7억 원 정도에 책정되었는데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돈 주고 이천에 살 바에야 차라리 성남이나 분당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시장 흐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도 중요하지만 시세 차익 중심의 투자 시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어 이천처럼 입지는 괜찮지만 시세 전망에 불확실성이 있는 지역은 점점 외면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천시는 산업 호재가 있음에도 단기간 공급 과잉, 높아진 분양가, 실수요 유입 저조 등이 맞물리며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미분양을 기록 중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도시 1위는 평택시입니다. 경기도 남부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평택시는 지금 미분양 규모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발표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무려 4,197세대, 전달보다도 715세대가 더 늘어났고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량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택은 입지만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고덕신도시 개발, 브레인시티, 평택항 산업단지 등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주목받아왔고 인구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현재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구성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평균 연령은 41.9세로 매우 젊고 특히 고덕신도시 일대는 10세 미만 유아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가족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분양이 많을까요? 문제는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연되었고 미래도시라는 기대감에 비해 너무 많은 주택이 한꺼번에 공급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면서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특히 분양가 역시 매수자들의 기대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청약 경쟁률도 1대1을 넘기지 못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있지만 4,000세대가 넘는 잔여 물량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점에서 회복이라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인 7개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이 보내는 경고이자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입지, 가격, 교통, 미래 가치를 더 꼼꼼히 따지고 있죠. 미분양이 많다는 건 단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 조정이 끝난 후 기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왜 미분양이 났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회복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